전문 시술러, 프로 시술러 정도로. 따단. 나 뭐 할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보인다면서 살짝. 저 되게 반딱반딱거리죠. 광을 죽여도 속 시원히 말해주는 여자 연예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게 여러분의 핫 이슈. 이거 시크릿 아니야? 이랬더니 선배님 그거 호미니. 죄송해요. 저의 아이돌은 여기에 멈춰 있네요. 연예인 생활 26년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자 연예인한테 궁금한 게 뭔가 봤더니 나 몰래 어디 가서 몰래 맞은 거 아니야? 나 몰래 어디 가서 좀 땡긴 거 아니야? 나 몰래 어디 가서 뭐 좀 걸어 제낀 거 아니야? 이런 거 너무 궁금해 하는데 속 시원히 말해주는 여자 연예인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그 금기의 벽을 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쨌든 50대가 되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도 열심히 하지만 전문 시술은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바로 한성명에서 속 시원하게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좋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이거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DNA가 다릅니다. 남달라요. 김희선 씨 보셨잖아요. 저랑 동갑내기신데 애주가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가 굉장히 좋잖아요. 슬프지만 첫 번째는 유전이다. 두 번째, 놀랍게도 성격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들이 있어요. 최하정님 보시면 안녕? 내가 뭐 왔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정말로 해맑으세요. 기본적으로 맑고 밝으신 분들, 그날의 스트레스를 그날 좀 잘 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확실히 피부가 남달리 좋고 인상이 좋게 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2번이 없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홈쇼핑 1세트로서 지나치게 많은 닦아내는 시연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지루성 피부염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피부염까지 있는 굉장히 고민성 피부예요. 이런 피부도 이 정도를 50대 유지할 수 있는 괜찮은 시술들 지금부터 한번 나열해 봅니다. 따단. 나 뭐 할게?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수액을 맞으러 갔더니 목이 늘어졌다며 갑자기 목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눕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에서 오징어 타는 냄새 맡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맡아봤어요. 오징어도 늘어져 있던 게 이렇게 데치면 착 쪼그라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속으로 고온을 가열해서 탁 붙게 하는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오프스 플라즈마 고주파 시술이고 진피층을 재생하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목에다 이거를 했습니다. 지금 삼복더위에 지금 폴라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보인다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 히알루론산 앞광대 필러를 살짝 시술을 했습니다. 어때요? 나 좀 어려 보이는데 나 왜 이렇게 설명료 선생님이 보이는 것 같지? 시술 이야기를 물어보러 갔다가 마취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2가지를 하고 왔다라는 걸 커밍아웃을 하면서 턱 보톡스 시술은 요거는 진짜 효과를 많이 본 게 한 6개월에 한 번씩? 카메라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사람 눈과 달라서 요즘 뭐 할리우드도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페어의 얼굴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저작근 보톡스는 한 저의 삶인 것 같아요. 방송 생활만큼 연 단위로 맞아왔던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볼까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시술에 썼던 비용은 솔직히 국산차 한 대 정도는 26년 차잖아. 그리고 어쨌든 직업의 특성상 생방송이 거의 매주 있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시술과 한몸되어 있어 전문 시술러, 프로 시술러 정도로 여러분께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꼭 돈을 하나 쓴다면 시험 치기 한 2시간 전에 쪽집게로 몇 가지만 콩콩 찍어준다면 요거 정도는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0, 30대는 간략하게 뭐 모공 축소나 얼굴 톤이나 뭐 이제 뾰루지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고민이라면 40대, 50대 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All about 리프팅, 콜라겐 재생.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에 목숨을 걸어요. 최근에 제가 받아봤던 것 중에서는 주베룩 리프팅이라고 해서 비용이 조금 있는 대신에 다운타임이 없이 그냥 바로 화장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좀 당기거나 부풀리는 효과보다는 피부 스스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탄력 개선 기능이 있다고 해서 유행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리프팅 이거 2가지 정도 중에 하나는
해보거나 해보려고 서치해보셨을 것 같아요. 울세라 아니면 써마지. 울세라의 경우는 여러분 요즘 홈 디바이스에도 하이프 기능까지 고강도 집속 초음파 홈 디바이스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하이프 기능의 가장 극강의 버전이 울세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RF 고주파 기능이 써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은 울세라보단 써마지가 나아요. 울세라는 임플란트 같은 거 하신 분이면 진짜 아파요. 얼얼해서 타이레놀 두알 먹고 하는 시술이 울세라예요. 써마지는 그래도 아프세요? 이제 아프다고 하면 그래줄까봐. 네, 이렇게 요 정도. 그래서 얼굴 전체적 여기 라인, 윤곽, 심부볼, 처진 볼 요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강남에서 좀 이렇게 울세라 시술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 선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가형도 있긴 한데 그건 아마 샷수가 작거나 국소 부위의 가격이 뭐 3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후킹당해서 가시면 개구먼 수지 씨가 그럼 여기 앉으시고요. 여기 부위는 살짝 올리시면서 울세라를 맞으시고 여기 온다로 페이스를 살짝 돌려주시면 괜찮겠습니다 하면서 계산은 485만 원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써마지는 RF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피하 지방이랑 진피니까 요 겉이잖아요. 속이 아니라. 그래서 눈까지 이러면 얼굴 전체적인 결, 탄력, 팔자주름 요건 시술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게 장점,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되는 건 같은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이 지나야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전체적인 탄력이 올라간단 말이죠. 써마지 FLX 요즘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300샷 기준이 프로모션을 해도 100만 원 선이고요. 보통 평균가가 한 150만 원, 그리고 좀 강남 프리미엄 병원은 400만 원까지.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제가 하나 또 추천을 드릴 게 뭐냐면, 이게 저처럼 좀 아예 50대고 입문이시면은 한 5, 60만 원 선? 네, 하실 수 있는 그게 바로 볼륨어예요. 이 볼륨어는 슈링크랑 같은 장비를 만든 회사에서 나온 고주파 장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RF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써마지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이점은 뭐냐면 볼륨어는 고주파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피부 진피까지 전달해서, 그러니까 물 먹은 오징어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던 애들이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에 끓이면 촥 하고 땡땡해지는 살이 살집을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응집시켜주는 고주파 레이저 장비인데, 이게 단극성 고주파라고 해서 조금 더 열 에너지를 그냥 원하는 타겟 부위를 세세하게 전달해줘서, 제가 시술을 받을 때 저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왼쪽보다 여기가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짝짝인데 이럴 때 샷수를 좀 정밀하게 요거를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원장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330샷이면 이쪽을 200샷, 여기를 130샷 이렇게 쪼개서 그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볼륨어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써마지를 했을 때보다 통증감이 더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수면 마취 없이 저는 그냥 마취 크림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열감은 지금 제가 목에 받은 아까 리프팅하고 거의 똑같게 뜨겁게 느껴졌는데 탄내가 나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여기가 빨갛게 달아올라서 어떡하지 했는데 딱 3시간 지나니까 싹 하고 가라앉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속 안으로 왁 하고 붉은기가 올라왔다가 다운타임 3시간 후에는 멀쩡해지고, 지금 제가 볼륨어 시술을 받은 지가 한 4주? 5주 정도 됐는데 저 되게 반딱반딱거리죠. 지금 광을 죽여도 우리 PT들이 좀 누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제가 광크림이나 개크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부 전체에 잔주름과 모공, 피부 결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되게 뺑뺑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안 해봤던 앞광대를 맞아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제가 막 줌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중안부 위주로 맞았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여기 피부의 결과 모공과 잔주름이 쫙 하고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던 애들이 이렇게 붙은 느낌? 저는 만약에 볼륨어 누가 추천해? 라고 하면 추천할 것 같아요. 왜? 지루성 피부형과 진짜 얇은 예민한 피부, 저도 다운타임 3시간이면 괜찮아졌었고 바로 화장하고, 저 환경영화제 찾아보면 사진 나와요. 포토걸까지 했거든요. 근데 전혀 화장 안 하고 그냥 비비 정도만 발랐는데도 티 안 나고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필링조차도 좀 못하는 굉장히 얇은 피부라 제가 특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온다라는 시술이에요.
특히 좀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두루뭉술하고 여기 좀 살점 많으신 분들 있죠. 이게 얼굴 페이스뿐만 아니라 바디부터 페이스까지 리프팅이 다 되는 시술이래요. 여기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고 와서 이렇게 경락하듯이 문질러주면 이게 다른 리프팅 레이저들하고 다르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자극감 없이 따뜻하게 열이 데워지면서 페이스 슬리밍과 탄력 효과가 있어서 특히 약간 여자 연예인들이 뭐 중요한 촬영이나 인터뷰인데 부었다 급할 때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붓기 쫙 빼주는 게 온다 리프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뭐 제가 그동안 했던 시술들 한번 쭉 읊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뭐다? 피부입니다. 매일매일의 활동 습관에 따라서 똑같은 50대도 굉장히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돈 안 드는 거니까 따라 하실 수 있죠. 1번,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나 가면 왜 꼭 그렇게 뭔가 이 모래시계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이게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막 참잖아요. 뭔가 사우나 본전을 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저처럼 피부가 얇은 사람들 최악이에요. 피부의 유분감을 싹 뺏어가서 자글자글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서 기껏 온다고 뭐 주베룩이고 뭐 볼륨하고 해서 여기 피부 결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놨는데 이런 애들이 쪼글쪼글해지기가 딱 쉬워요. 그리고 클렌징을 하실 때 저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클렌저를 아예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외선 차단제라도 발라서 클렌징이 필요할 때는 클렌징 오일이나 수용성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으로 밤 콩알만큼 덜어서 얘를 먼저 마른 얼굴에 1차 손바닥에 물을 묻혀서 그 물로 얼굴을 전체를 문질러 주면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정도의 피지는 충분히 녹아납니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마무리를 최소한 한 30번 정도는 헹궈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럴 거면 머리를 감지 그래서 할 정도로 저는 여기까지 세수를 하는 편이고 여기 림프가 여기 지나가는 거 아시죠? 저는 세수를 할 때 요 귀 뒤까지 꼭 같이 씻어요. 우리 세포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 귀 뒤,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무릎 뒤가 있습니다. 여기만 샤워할 때 잘 문질러줘도 훨씬 부기도 빠지고 내 손가락 힘으로 아프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만 잘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다이어트 할 때 피르가즘이라고 쳐보셨어요? 피지 짜는 거. 알고리즘 미친 듯이 이제 전 세계인들의 피지를 저에게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코팩 이렇게 뜯으면 막 이렇게 막 안에서 송충이처럼 막 다다다다다 뜯기면 막 되게 뭔가 피부가 깨끗해질 것 같죠. 놀랍게도 그런 걸 하고 이 벌어진 모공을 안 닫아주면 염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붙였다 뜯어내는 거, 불려서 벗겨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특히 이게 20대 때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대로 재생이 되는데 40, 50대는 그렇게 뜯어내는 걸 한번 하고 나면 저처럼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실 수도 있고 재생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전문 피부과에 가셔서 전문의가 처방해 주는 것 외에는 셀프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좋다고 제품을 너무 여러 개 바르는 것. 기초를 막 10단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르잖아요. 근데 10단계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다 먹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내 피부에 꼭 필요한 걸 한 3단계에서 3.5단계 정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시술은 반드시 전문의한테 받으시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저는 수면 마취 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마취하지 않고 생으로 고통을 즐길 정도의 내공이 생겨야만 이 정도 리프팅을 하시는 거지 고통이 너무 싫다 그러면 열심히 매일 물 많이 먹고 정제 밀가루 먹지 않고 설탕 끊고 이러면 레이저 시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만 힘드시니까 전문의를 꼭 찾아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짓된 정보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막 뒤정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솔직하게 제가 해봤던 시술들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다 말다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솔직히.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해서 잘 관리를 하면 확실히 관리를 잘한 피부는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시술에만 의존할 건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스트레스 덜어내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 물 많이 마시는 습관 등 평상시 생활 습관도 잘 잡아보시면 또래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좀 시술을 받거나 새로운 제품 쓸 때 제발 앞집 언니, 뒷집 오빠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궁금한 건 다 속속들이 파헤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